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최상무, 이조, 유상희, 조태열, 김영호, 강정희 이렇게 이어 서열이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쪽지를 이제 받은 분이 계시죠. 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지막 유서, 유언 같은 그런 쪽지를 받았다고 전해졌는데 약간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죠. 근데 앞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 중요한 전달 사항을 종이 한 장으로 해서 건네셨는데 한 명은 약간 그 열어보기도 어려운 듯한 이게 마지막인 것을 좀 본인이 알고선 열기도 조금 생각해서 조금 힘들었지 않나, 열어보기도 힘들었지 않나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열지도 않고 일단 중요한 거니까 차관보에 넘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거면은 열어보고 바로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바로 열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첩사 868 부대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등 임무를 하기 위해서 과천청사 등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근데 이렇게 아니면은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투입이 어렵습니다. 몰래 들어가지 않는 한. 근데 이 서버 복사를 하는 와중에 누가 방해를 했죠. 여인영 사령관이 장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여러 번 국회로 이동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복제를 여인영 사령관이 방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것이 뭔가 조작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까봐야 되는 것인데 그 까는 것조차 막는다는 것은 뭔가 꺼림칙한 뭔가 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까서 나올 게 없으면 당당한 것인데 뭔가 서버까지 교체한다 20억이나 들어서 근데 이제 포렌식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관이 자료 반출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만 몇 장 찍고 나왔는지도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고 물론 미스테리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동안의 병폐, 그동안에 알려진 모든 그런 조작 의혹들을 밝힐 방법이 없다. 앞으로도 해킹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되 비굴해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책임지고 물러나되 비굴하게 버티면 안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자기 혼자 살아남기에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거는 여러 명 들으란 말이지만 그 중에 한동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엄진도 있지만 지금 살아남으려고 계속 배신을 거듭하는 자가 도드라지게 한동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동훈을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배신하는 자를 걱정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한독수가 지금 여태까지 이것을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한테 속아서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이고 나와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데 한덕수는 5분, 10분, 15분 내로 계엄을 해제할 권한과 그런 위치였음에도 안 했기 때문에 한덕수가 대통령이 100%라면 한덕수는 200%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얼굴에 계엄 찬성했다라는 것이 쓰여 있으니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것이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때문에서라도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 할 사람 많아 유튜버에도 많거든요.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평소에 정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1대 10, 1대 100, 1대 1000으로 해오신 분들 많다. 어쨌든 국방부 장관 지명하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 시급한 것부터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뭐 몇 명이 고사를 했다고 했는데 할 사람 많아요. 유튜브에 많아요. 목소리 크신 분들 중에서 뭐 고성국 뭐 그리고 신혜식도 있고 제가 또 그 외에도 많으시잖아요. 네, 할 사람 많다. 그런 거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방부 장관이 약간 그런 태도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그럼 자살 시도 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화살을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데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게다가 헬기가 굉장히 상공에서 배회를 했었단 말이죠. 서로 말이 안 맞다. 그 비상계엄 당시 수도 방위사령부가 육군 특수작전 항공단 헬기의 진입을 막았다, 보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부 장관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엄사령부가 승인했지만 한참 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전사령부 병력 국계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를,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수방사가 보류를 했다. 그런데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폰으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해서 R75 비행지행 구역 진입을 허용했다.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진입을 허용했다. 뭐 월권행위라는데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한쪽에서는 진입을 하게 했고 한쪽으로는 막게 했기 때문에 이중 플레이, 한쪽으로는 한덕수 지시, 한쪽으로는 윤 대통령 지시, 이게 양쪽 다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덕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만나서 얼마나 통화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 있었는지, 왜냐면 계엄이 어쨌든 흐지부지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흐지부지 하려고 출발을 하는 척만 했는지를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CTV 문제도 있는데 국회 관계자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셨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독수는 국회 출입을 막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전화가 계속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7차례나 전화가 왔고 연락관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전화 연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2시간 반 넘게 그 뒤인 새벽 3시 48분에도 전화를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왜 전화를 했는지, 왜 계속 전화를 했는지. 근데 또 보건복지부는 전화한 시각과 통화 여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엄 해제 가결을 알 텐데도 무언가 조금 장난을 치듯이 함정을 파놓듯이 계엄사령부가 전화를 또 다른 데도 걸었어요. 법원행정처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보이스피싱 하듯이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인력 파견을 왜 여기다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전화한다고 뭔가 이게 요청이 되는지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계속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엉망진창으로 뭔가 서로의 일을 모르고 있고 서로 전달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런 것이 뭔가 말이 자살했다가 다시 오리발 내밀었다 이거 한 것도 그렇고 이 수방사가 굉장히 서울 상공비행을 허가를 막았단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처리 안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목표는 무엇이었나가 의문점이 드는 게 그 헬기를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수도방위 사령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특수작전 항공단 602 항공대대도 그 3일에 밤에 10시 48분쯤에 국회 진입하고 싶어서 수도방위 사령부에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한다. 비행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막았다라는 것이죠. 수도방위 사령부가 602 항공대대 요청을 받았어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포고령 발표를 접했어도 계엄 상황인 것을 알았어도 막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뭔가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 아닌가, 배신할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한덕수와 같이 한 배를 타서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 아니었다면은 그 승인을 요청했을 때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비행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자꾸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방사가 최초 비행 승인을 보류하니까 진입을 계속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602 항공대대가. 그런데 수방사가 다시 합동참모본부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 승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요. 근데 합동참모본부가 관련 사항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계엄군의 비행 승인 보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목적과 목표는 배신이었다. 처음부터 실패만을 꿈꾸면서 벌인 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덕수와 김용현이 한 배를 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식 통로 외에 수방사 간부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각종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빨리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공식 통로로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요청을 했다. 계엄군이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방사가 육군정보작전참모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선 당연히 승인을 해주긴 하겠죠. 근데 처음 그 정보작전참모부가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면서 이제 말을 둘러댑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정보작전참모부가 수방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11시 31분쯤. 그러고선 육군본부가 수방사에 전화를 해서 계엄군 헬기 진입을 허가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가 한참 뒤에, 육군본부가 그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육군본부가 당연히 승인을 해줄 텐데, 그럼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인데도 육군본부가 처음부터 첩조를 안 했다. 당연히 협조를 해줘야 됨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와 어떤 그런 뭔가 계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목표와 어떤 배신으로 시작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행 승인이 42분이나 늦어졌다. 그리고 계엄군은 허가된 지 약 12분이 지난 밤 11시 43분에 서울 상공에 진입을 하게 돼서 5분 만에 국회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가결이 돼야 될 시간을 벌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실패할 생각으로 가결이 될 시간을 벌어준 것이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건의도 한 듯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고 충분히 말해놓고선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게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죠. 한덕수와 살아남으려고, 계엄령을 했음에도 살아남으려는 다른 목표와 꾀가 있었다, 획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이 계엄령을 선포하지를 말았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은 버렸고 실패하게끔 일을 이렇게 매듭지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한덕수는 TV를 안 봤다고 했잖아요. CCTV를 봤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컴퓨터로 CCTV에 접촉했다. 근데 누구의 거로 봤냐? 이 수방사, 계속 승인을 안 해준 수방사 군인 그 아이디로 한덕수가 CCTV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엄군이 더 센지 아니면 국민들의 그런 저항이 더 센지를 더 이렇게 CCTV 계속 본 것 같다. 그리고 40분 만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가 빨리 열릴 수 있었는데도 10분 만에 열릴 수 있었는데도 계속 CCTV만 보다가 국무회의를 계엄 해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4시 27분에 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